씬 38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취조실에서 취조를 당하고 있는 동주의 모습이죠. 자, 속기사들이 동주의 원고를 정리하고 있고, 동주는 일본어로 자신의 시를 써서 특고에게 넘기고 있어요. 자, 특고가 내민 서류 뭉치를 동주가 살펴보는데, 동주가 읽고 있는 내용, 이것이 동주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죠. 교토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을 규합해서 무장 공비를 획책했다. 그 다음에 비밀리에 조선어 교육 활동을 했고 징집령을 이용해서 황군의 주요 거점 시설로 침투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혐의를 받는 것이고 실제로 한 일들은 뭐였었죠? 예, 문해지를 발간하는 거 그리고 시를 쓰는 문학 활동 이런 것들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뭔가 혐의를 씌워서 죄를 인정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인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데 특구가 처음에는 몽규와 함께 꾸민 일이지 라고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동주가 반박을 하니까 자,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너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게 다 여기 있잖아. 여기서 너의 사상,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이게 여기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요것이 아니고 일본어로 썼던 요 원고, 동주의 원고들이에요. 동주 시의 내용을 보면 저항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느낌이 물씬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시를 근거로 해서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에 있어. 그런데 너는 몽규의 지도에 그냥 따르는 그것을 추종하는 문학 청년이라고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주가 몽규도 그냥 똑같은 우리 문학 청년이에요. 같은 누군가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특고가 너는 소금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이고 현실을 외면하고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고 나르시즘, 자기 만족에 빠진 나약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과 같은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 순진한 문학 청년이고 모든 일은 몽규가 지시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동주죠. 너는 억울하다는 그런 얘기야? 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자,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냐? 동주에게 나는 그냥 나약한 추종자야. 그냥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해서 혼자 나가려고 하는 거야, 너? 배신자야? 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주가 이 압박을 받으면서, 나 아닌데? 나약한 추종자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니야. 그러면 뭔가 죄책감이 들겠죠? 계속해서? 죄책감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예, 이거를 자극해서 뭔가 몽규와의 그런 관계를 인정을 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혐의를 씌운 것을 사실이라고 확인을 하도록 서명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주가 몽규 또한 그냥 평범한 유학생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일제의 어떤 강압적인 특고의 취조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숙방 또다시 회상입니다. 자, 지금 몽규가 짐을 싸서 어딘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태평하게 대학 생활을 즐길 때냐? 내가 부모님 때문에 너를 따라서 경성에 온 거야. 원래 내가 경성에 온 목적은 이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뭘 하려고 해? 라고 했더니 임시정부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 어떻게 책만 보고 있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 임시정부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몽규는 어떤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개인의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시대적인 어떤 시대 현실에 참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 그죠? 실천하는 삶, 이러한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태도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동주는 이러한 몽규를 보면서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어떤 식? 아무런 말도 안 해줘요. 말도 안 해주고, 그리고 혼자만 행동을 하고,
혼자 떠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주는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너는 모르는 게 나아 하고 알려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몰라도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너는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해? 라고 동주가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여기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첫째는 동주의 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몽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게 몽규의 마음이고, 둘째, 동주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양심과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일, 뭐를 쓰면서? 시를 쓰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너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 나에게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다가 같이 가자는 말도 하지 않고 너는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늘 동주를 은근히 따돌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주영의 집. 자, 정주영에게 갔는데 정주영이 얘기하죠. 시인이더구만.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정주영은 동주의 시에 대한 문학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봤더니 시인이라고. 그런데 시는 그만 써. 왜 시를 잘 쓴다고 인정했으면서 시를 그만 쓰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씨 개명을 하고 있고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하는 세상에 뭔가 자유롭게 시를 쓸 수도 없는데 이 시를 무엇하러 쓰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 쓰라 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죠. 연전 다닌다고 연희 전문의 준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얘기하고요. 교장으로 윤치호가 간다더군. 자,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이전에는 조선인이 교장이었겠죠. 그것이 윤치호로 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친일파예요. 자, 친일파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는 일본인 교장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학교 운영도 일본인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조선어 교육도 곧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가 계속 조선 땅에 남아있을지 고민이라고 하니까 임시정부로 갈 텐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멈칫합니다. 차라리 일본으로 가라고 정주영이 권유를 해주고요. 동주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이름까지 바꾸면서 가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자,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동주가 하니까 정주영이 자, 부끄럽지. 침묵하고 있는 것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모습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는 나도 부끄럽고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지금 부끄럽다고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자,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가능한 일이겠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뭘 했다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이게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성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찰을 하고 그 성찰로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라고?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정지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했어요. 여기서 정지용이 생각하는 부끄러운 일은 어떤 일이에요?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거. 자, 외면하는 게 뭐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윤치호 같은 친일파가, 그치? 이광수나 최남선과 같은 친일파가 바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그것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부끄러운 일은 결국 어떤 거야? 자, 모두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부끄러운 짓을 외면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부당한 현실,
부정한 현실 속에 살면서도 이것을 부끄럽다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네, 그 시대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순응하는 태도, 삶의 태도, 이것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안녕.